네, 안녕하세요. 국어영역 강사 조원우입니다. 2017학년도 9월 모평에 출제된 40번부터 45번 그 전기소설에 관련된 정보를 담은 그 다음에 김연감호,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해설 강의 시작할게요. 일단 코멘트 하고 가면 자, 그 다음에 설화 작품이죠. 그 다음에 이생규장전 고전 소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번에 했던 박시전이랑 비슷하게 텍스트 양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너무하지? 그 정보 양을 담은 그 비문학 글도 길이가 꽤 있는데 나랑 다도 지금 산문문학을 복합으로 시키다 보니까 일단 방법론적으로는 산문문학 복합이니까 각자의 서사 구조가 있겠죠. 그 다음 나는 나대로, 그 다음 다로 들어갈 땐 다시 적응하면서 서사 흐름을 끊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문 길이와 텍스트 양이 많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문항수도 많습니다. 자, 아무튼 뭐가 많아요. 산문문학이 복합으로 나오면 뭐가 되게 많다. 문제도 많고 글자 수도 많고 정보 양도 많고 많은 것들을 물어보게 되는 지문이니까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난도는 중입니다. 사실 선택지를 개별적으로 보면 대단하진 않은데요. 근데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할 게 많고 읽을 게 많고 풀 게 많다 보니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좀 복잡함과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어서 그래서 중으로 잡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정보를 담은 글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관례의 영향을 받아 성립했다. 자, 중국의 전기는, 자, 먼저 중국의 전기부터 갑니다. 우리나라 전기소설이 이제 중심 제재인 것 같고요. 중국의 전기의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설화의 영향도 받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데, 자, 중국의 전기부터. 기이한 사건의 다채로운 문체를 엮은 서사 양식이다. 이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자, 기이한 사건의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이다가 중요하겠네. 자,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여서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 이에 비하면 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자, 지금부터는 우리의 전기소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비하면이라고 하니까 지금 차이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자, 중국의 전기소설은 유기적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짜였다. 자, 이런 차이가 있네요.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위로받지만 결국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도 특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까지. 네. 자, 여기까지 중국의 전기, 우리의 전기소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결말의 차이, 유기성의 차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넘어갈게요. 우리 전기소설의 성립에는 민담과 전설 등 설화도 영향을 끼쳤다. 자, 설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죠. 설화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 부분 설명 들어갑니다. 구전되던 설화를 기록하면서 작가의 역량이 발휘됐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여 전기소설의 갈래질 성격을 드러냈다. 전기소설의 주인공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외로움이다. 자,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시리에 빠져있는 존재다. 그래서 외로운 주인공은, 자, 외로움 잡아줘야 되겠네. 현실에서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기의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자, 외로운 주인공이 하는 짓은 이런 겁니다. 금기를 넘어선 사랑. 그 다음 용궁과 같은 이기의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둘째는 내면성이다. 자, 2번입니다.
주인공은 풍부한 감성을 지녀서 외로움을 토로하거나 시를 자주 짓고 시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서로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한다. 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읊어내든 아니면 시를 통해 소통하면서 나누든 아무튼 소외감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욕망이 있네요. 셋째는 소극성이다.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아요.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줄 뿐이다. 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극적 인식을 보여줄 뿐입니다. 두 가지 잡아야 되겠네. 이처럼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서사문학사에서 새로운 인물이었다. 이런 주인공을 내세운 작품들은 설화로부터 분기되어 소설로 접근하게 되었고 동시에 다른 작품들과 달리 전기소설로 구분되었다. 자, 독립적인 갈래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물론 전기소설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서 조신, 김연가모, 최치원 등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설화와 전기소설 중 어느 한쪽만으로 갈래적 성격을 규정할 수 없는 작품들로 평가받는다. 이들 작품은 남녀의 기이한 만남과 파국을 그린다는 점에서 전기소설의 성격을 지녔지만, 자, 남녀의 기이한 만남 그리고 파국을 그리는 게 전기소설의 성격입니다. 기이한 사건으로서 환기되는 현실에 대한 이해는 전설의 성격을 띈다.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 시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는데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억제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 가령 김연가모는 벼슬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연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다. 자, 요 부분이요. 이제 선지에서 나왔으니까 사후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좀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에 지금 벼슬에 대한 김연의 간절함에 대해서 벼슬이 너무 하고 싶잖아. 그래서 그 간절함이 있는데 부처라는 전지전능한 신이 나오죠. 그래서 부처가 이 간절함에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범의 희생으로 이제 응답하고 김연이 이를 기린다. 범이 희생을 통해 응답하는 거지. 자, 그러면 김연이 벼슬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고 부처가 그 간절함에 감동을 해서 부처가 범으로 하여금 희생해서 벼슬을 얻게 해준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김연이 벼슬을 얻게 된다는 거, 벼슬을 얻게 된다는 건 부처가 그 김연의 간절함에 감동해서 응답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부처의 응답. 뭐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자, 심플하게 갈게요. 이제 김연이 벼슬을 얻는다는 건 김연의 간절함에 부처가 응답한 결과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분을 독립적으로 보면 이게 그런 말인가 하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왜 부처의 응답이야? 라는 식의 판단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근거해서 그래서 연결돼서 김연이 벼슬을 얻었다. 그건 부처가 응답한 거다. 요게 긍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선지에서 다시 얘기할게. 자,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다. 그게 그 얘기입니다. 전설과 달리 소설에서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 가령 이생규장전, 자, 익숙한 작품이죠. 사랑하는 남녀가 전쟁 때문에 이별했다가 기이한 방식으로 다시 결연하지만 결국 비극적으로 종결되는 얘기다.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자, 개인과 세계의 갈등입니다. 전기소설은 금오신화를 통해 소설사에 안착했고 금오신화는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다양한 소설적 면모를 보였다. 그리고 이는 후대로 계승됐다.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는 몽유록 소설로, 자, 전기소설의 특징 중에 이런 구도가 있는데 이런 건 몽유록 소설로. 이원적 공간구도 뭔지 아시죠? 천상계와 지상계 나눠지는 거. 적강도 뭔지 아시죠?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내려오는 거. 영웅의 일생을 다룬 영웅소설로 계승되었다.
소대성전이 생각나네요. 유충년전이 생각나고,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와 능동적인 여인상 그리고 애정교류의 매개로서의 시의 활용은 애정소설로 이어졌다. 자, 운영전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매화전이 생각나네요. 그치? 이렇게 보면 정유회술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양식인 것이다 하고, 자, 길었습니다. 이거 엔간한 비문학 한지문 정도의 텍스트 양이거든요. 여기 나왔던 이제 정보들이 이제 대놓고 작품이 나오죠. 이 작품의 내용 안에 접목이 된 채로 선지가 나올 겁니다. 그쵸? 자, 가볼게. 자, 소설 내용은 조금 치면서 가겠습니다. 얘는 설하고요. 자, 김연이 말하기를,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륜의 도리지만 다른 이와 사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이미 조용히 만난 건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건데 어찌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 자, 김연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사람과 사람의 사귐은 인륜의 도리죠. 당연하지. 사람은 사람이랑 사귀어야지. 다른 류와 사귀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치? 내가 강아지랑 연애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미 조용히 만난 것은 진실로 천행이라고 할 것인데, 근데 호랑이가 사람이랑 만나게 된 상태거든요 이미. 그리고 행복해. 그러니까 어찌 차마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 그럴 수 없다 라고 하는 얘기지. 당신 죽음으로써 내가 나의 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건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처녀가 말하길, 자, 난군은 그런 말 마십시오. 난군이라고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김연과의 관계를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찍 죽는 건 천명이며 또한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난군의 경사여 우리 일족의 복이요 나라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천명, 소원, 경사, 복, 기쁨. 와, 일석오조. 그렇죠? 한 번 주고 다섯 이로움이 갖춰지니 어떻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를 위해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주시면, 요것만 해달라 이거지. 얻도록 도와주시면 난군의 은혜는 더없이 클 것입니다. 드디어 서로 울면서 헤어졌다. 자, 다음날 과연 사나운 범이 성안으로 들어왔는데 매우 사나워 감당할 수 없었고, 원성왕이 이 소식을 듣고 범을 잡은 자에게 벼슬 2급을 주라고 했고, 김연이 대궐로 들어가서 제가 잡을 수 있습니다 했고, 격려했고, 김연이 단도를 지니고 숲속으로 들어갔고, 역시 범이 처녀입니다. 배나에 반갑게 웃으면서 간밤에 난군과 함께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내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흑륜사의 간장을 바르고 그 절에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자, 그래서 이에 처녀가 김연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지니 배려심이 좋아요. 곧 범이었다. 왜냐면 처녀가 범이니까요. 김연이 숲속에서 나와 지금 범은 쉽게 잡았다 라고 소리쳤다. 그 사정은 누설하지 않았다. 일러준 대로 상한 사람들을 치료하니 그 상처가 모두 나았다. 지금도 세간에서는 그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호랑이 연고의 유래를 알려주는 건가요? 농담입니다. 김연은 등용된 뒤 서천에 절을 세워 호원사라고 하고 항상 법만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하고, 자, 소원풀이 해준 거죠. 범이 제 몸을 죽여서 자기를 성공시켜준 은혜에 보답했다. 네, 바로 이생규정전 들어갈게요. 자, 이생규정전 익숙한 작품이어야 합니다. 아니신 분들도 지금 익숙한 작품으로 만들어주세요. 너무 일단 뭐 금오신화를 대표하는 소설이고요. 애정소설이고요. 그다음 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은 결말 부분인데 바로 질문으로 들어간다. 자, 발화로 시작하네요. 장차 백년해로의 낙을 누리려 했는데 어찌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이리 같은 놈들에게 정조를 잃지 않았으나 육체는 진흙탕에서 찢겼사옵니다. 죽었다는 거죠. 절개는 중하고 목숨은 가벼워 해골은 들판에 던져였으나 의탁한 곳이 없습니다. 원통한들 어찌하겠습니까? 당신과 그날 깊은 산골짜기에서 헤어진 뒤 속절없이 짝이는 새가 되었던 겁니다. 이제 저의 환신은 이생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자, 이게 결론입니다. 이생에 돌아와 남은 인연을 맺어 굳은 맹세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살자 이거죠. 나 귀신이지만. 그래서 이생은 매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요 라고 대답했다. 둘은 말을 주고받았다. 이생은 모든 가사는 어떻게 되었소? 라고 물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어떤 골짜기에 묻어뒀습니다. 양가 부모님의 유골은 어찌 됐소? 내버려뒀습니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산은 하나도 잃지 않고 묻어뒀는데 유골은 내버려뒀네요. 자, 아무튼
이야기를 마치고 침침하니 기쁜 정은 옛날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고 이튿날 부부는 가산에 묻어둔 곳을 찾아갔고 그곳에는 금은 몇 덩이와 약간의 재물이 있었고 그들은 양가 부모의 요구를 거두고 금은 재물을 팔아 오거산 깁승 합장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죠.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를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남과 함께 살았고 피랑 같던 노복들도 찾아왔다. 이생은 이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기룡사에도 가보지 않고 늘 최남과 함께 씨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뭐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친척의 기룡사에도 가보지 않는다. 관련 한자성어가 생각나는 게 있네요. 두문불출. 어느덧 몇 년이 지난 어느 밤에 최낭은 3번 가약을 맺었는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닥쳐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오열했다. 자, 그러면 헤어지는 부분이죠. 이생규정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발화가 길어요.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역시 다시 가봅니다. 나도 부인과 함께. 자, 그럼 이거 이생의 대사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어.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친척들과 노복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다면 누가 능히 장사를 지내줬겠소. 옛사람 말씀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의를 다하여 섬기고 돌아가신 뒤에 예의를 다하여 장사 지낸다 했는데 부인이 이를 실천했소. 그건 부인의 천성이 순요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했소.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떠날 수는 없겠소? 최낭은. 자, 그러니까 요 인물의 긴 발화일 경우 뭐 발화바이 발화긴 한데 보통 마지막 부분에 마치 시조처럼 발화의 뒷부분에 하고 싶은 얘기에 요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감정이 이렇다,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같이 세상을 떠날 수는 없겠소? 같이 좀 더 살자 이거지 결국. 최낭은 낭군의 수명 아직 남아있으나 저는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있어 머물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인간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법에 위반되고 죄가 제게만이 아니라 낭군님께도 미칠 겁니다. 다만 제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 맞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론은 이거죠. 하고 싶은 말은 안 된다는 거죠. 자, 눈물을 흘리고 낭군이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 자취를 감췄다.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줬다. 이후 이생은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세상 사람들이여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1번부터 가에서 설명한 중국 전기와 우리 전기 소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라고 했고, 가에서 설명한이니까 지금 요거는 거의 독서 문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전기에서 작가는 현실적 사건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부분 없었습니다. 전기에서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었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 2번 전기와 전기소설의 결말은 모두 유기적인 서사구조 속에서 전형성을 보여줬다. 자, 그 전기에선 유기적이지 못했고 전기소설에선 유기적으로 짜였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기는 그렇지 않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 전형성을 보여주었다도 아니죠. 전기소설의 결말이 유기적이라는 게 우리 전기소설의 특징인 거지. 3번 전기소설은 작가가 자신의 글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 창작하였다. 전기소설은 작가가 불우한 처지에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세의 수단 아니다. 4번 전기는 전기소설의 영향을 받아 영향의 방향이 잘못됐죠 지금? 자, 오케이. 전기소설의 작가는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을 작품 속 주인공을 통해 위로받고자 했다. 확인만 하면 작가의 분신은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이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그냥 한 번에 잡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자, 가을을 바탕으로 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부정발문이고요. 나의 기면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소극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소극성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결국은 배필의 죽음을 막지 못했죠.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겠소 라고 했지만 그 처녀가 설득을 했죠. 5가지 복이 있다. 그랬더니 별말 없이 실천했어. 그러면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한 거 연결되죠. 2번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을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면에게 부탁을 했죠. 나에서 갈등 해결은 종교적 차원, 불법 연결됩니다. 3번 다의 이생은 최낭의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고 있죠. 폐쇄성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지, 판단해보자. 폐쇄적인가? 를 판단하지 마시고요. 확인하러 가보세요. 폐쇄성 얘기한 부분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랑에 몰두, 세상을 등지는,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게 벼슬을 구하려 하지 않고 환신과 더불어 지낼 뿐. 이게 가에서 얘기한 사랑에 몰두라는 워딩이랑 연결되는 거겠죠. 그럼 맞는 말. 4번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서 기이한 방식과 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려 한다는 점에서 외로움을 지닌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자, 별로 안 외로워 보이는데 이짓거리 하지 마시고요. 자, 외로움 찾아가 빨리. 여러분이 아는 외로움 말고 지문 속의 외로움 찾아가세요. 왜 안 보여? 여기 있어. 자, 외로움인데 여기서 외로운 주인공은 금기를 넘어선 사랑을 하거나 이계에 가는 걸 주저하지 않죠. 이게 외로움이야. 그러면 기이한 방식으로 이생과 인연을 이어간다. 이거 지금 귀신으로 인연을 이어가는 거 지금 기이한 방식 맞고, 그럼 가에서 얘기한 외로움에서 연결되는 이야기 맞다. 자, 5번 다의 최낭이 이생의 말에 따르지 않고 자취를 감췄죠. 다에서 현실의 문제는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그러면 이게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부정해 주시고요. 이건 갈등이 아니야. 안타깝게 헤어지는 부부지지. 답은 5번. 자, 나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갑니다. 긍정발문이고요.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이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자, 가봅시다. 어디서 안타까워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요 발화 확인해 주시고 그럴 수 없다 라고 얘기했고 처녀가 설득을 했고 서로 울면서 헤어졌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 안타까워. 그다음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어느 부분 보시면 되냐면 요쪽 발화를 보면 되겠네요. 영원히 함께. 함께 하고 싶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나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A의 여주인공은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 그래서 저승의 법을 어겨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땡. 나의 여주인공은 3번 남주인공에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단 타인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A의 여주인공은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는 부탁을 한다. 요건 그 묻어달라고 얘기한 거 찾아서 안장해달라고 얘기한 거 얘기할 수 있겠네. 사회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저기요.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요건 얘기할 수 있겠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 그러면은 최여인의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준 부분에서 이제 소외감이 해소돼서 이제 벼슬길로 나가나요, 이생이? 뒤에 부정해 주시고. 5번 나의 남주인공은 세속적 삶의 회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아니요, 벼슬로 갔어요. 세속으로 갔습니다. A의 남주인공은 세속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속적 삶을 안 했습니다. 자, 확인되고요. 자, 기억을 참고하여 아래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거. 자, 확인 들어갑니다. 기억 보시면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 자, 그리고 김현감호를 이해해 볼 겁니다. 자, 답은 1번. 처녀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이 부분은 당신이 벼슬을 얻을 거니까 라는 장면은 김현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 이게 지금 지문에선요, 내가 아까 얘기한 부분
여기서 이렇게 가고 간절함에 감동을 해서 범을 통해 처녀를 통해 희생을 하게 해가지고 벼슬을 얻게 하는 게 부처의 응답이라고 한 게 연결 4번 연결돼야 되는 이야기여서 그런데 이게 선지에서는 스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벼슬을 얻는다, 부처의 응답을 암시한다가 요 선지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면 너무 간 해석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문이 그래서 괜히 있는 게 아니라서 지문의 정보와 함께 얘기했을 때 연결이 되는 이야기다.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답은 1번. 자, 나머지는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자, 32번. 다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최낭이 횡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하는 거에서 주인공들의 사랑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절됐음을 알 수 있고 맞고, 최낭이 깊은 살꽃자기에서 이생과 이별은 자신의 짝 잃은 새로 표현했죠. 그럼 짝 잃은 새니까 사랑을 잃은 여주인공의 슬픔 맞고, 굳은 맹세를 지키지 않은 최낭의 말이 이생이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고 대답하는 거에서 사랑을 지속하고 싶었던 남녀 주인공 오케이. 최낭이 이생에게 3번 가약을 맺었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 라고 하는 거에서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자 그러면 우리 저승에서 만납시다야.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 아니다. 답은 4번. 5번. 최낭이 자신의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을 염려하는 거에서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 이생에게 미칠 걸 염려, 남주인공의 안위를 우선시. 너무 맞는 말이네. 자, 33번 바로 갈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사대부 남성이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몽유록 소설로 이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뭐 용궁 체험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구운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옥루몽이라든지 우리 풀었던 그런 부분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생이 가산에 묻어둔 곳을 찾아가 금은과 재물을 가져오는 데는 어딥니까? 이거 현실이야. 이게가 뭔지 아시죠? 이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답은 1번. 나머지 확인. 능동적 여인상은 최낭의 환신이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오케이.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는 이생이 최낭의 환신과 옛날과 다름없이 기쁜 정을 누린 데서 나타나고 있다. 그쵸? 최낭의 환신과 기쁜 정을 누리는 건 금기죠. 4번. 이원적 공간구도 천상계 지상계. 최낭의 환신이 이승에 있음에도 저승의 법을, 자 이승 저승 이원적 구도. 오케이. 시가 애정교류의 매개로 활용되는 건 이생과 최낭이 시를 지어주고 받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네. 어디서 시를 지어주고 받았냐고 확인해 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최낭과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잡아주셔야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했고, 혹시 모르는 거 해결 못했는데 해설 강의가 조금 빠르게 치다 보니까 넘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좀 따로 궁금함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시고 피드백 때 따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